지금 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단식을 하잖아요. 거기 또 국회의원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러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수진영 결집을 해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축제, 페스티벌 그리고 좀 확산 효과를 노리는 뭔가 이벤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갑자기 단일화 안 한다고 단식을 하는 건 뭐야? 그럼 기왕에 단식하면 삭발이라도 좀 하지. 아니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무슨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 내 목숨을 걸고 이건 해야 된다는 뭐가 있는데 그냥 아예 선도적으로 먼저 끼어들어서 단식을 하는데 단식을 왜 해요라고 하니까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단일화 협의하고 있어 당사자가. 그럼 너희 안 하면 죽어. 진짜 죽으려고 단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쇼치고는 너무 질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무슨 단식을 이런 걸 가지고 단식을 합니까? 차라리 뒤에서 제대로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서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을 해서 지도부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덕수로 가야 되니까 김문수 너 죽어야 되는데 나 단식이야 라고 해서 국회 그래 그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단식을 하는 이 행위가 지금 국민의힘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미디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와 어떤 지도부가 명분이 없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국힘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한덕수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까? 이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표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전에 보도했던 것이 이틀에 걸쳐 한덕수가 국무총리 시절에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가 찾아가서 설득을 했고 김건희와 또 최하영 여사가 함께 만났다는 이야기도 정보로 우리가 소문으로 전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덕수를 띄우면 김문수만 당선시켜 놓으면 한덕수로는 단일화 됐거든요. 왜냐하면 김문수는 물러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겠죠. 그 계획을 수립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군지 대충 땡땡땡 정땡땡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사법 구태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조이대가 이재명을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 죽여내면 후보가 되는 순간 우리가 정권 먹고 그러고 바로 윤건희를 다 사면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는. 이런 플랜들이 움직였는데 김문수한테 이렇게 덜컥 장애물을 만날지는 몰랐겠죠. 이제 한덕수가 표가 높으니까 한덕수로 단일화를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뭐 친윤 아니면 윤석열 또는 친윤들이 지금 한덕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 판에서 한덕수 후보 그 본인의 의지는 얼마나 반영이 된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한덕수가 못 버틸 거야. 이게 누군가 나서서 고단위로 정치 협상을 해서 김문수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한덕수는 가더라도 이긴다 진다는 보장이 없고 당이 이미 분열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덕수가 정치 결단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은 일주일 뒤에 가능할 거예요. 그럼 후보 등록을 하고 가야지. 그 정도 결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본인이 아마 좌고우면할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죠. 한덕수는 따라가느냐 아니냐인데 당 지도부는 절대 안 돼. 오늘 강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는 김문수를 누군가 설득해서 한덕수와 단일화 하도록,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누구겠느냐. 그 생각나는 사람은 저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좀 단일화 좀 합시다. 우리 원래 좋은 사이 아니었느냐라고 한 뒤에 김문수가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면 이미 깨졌다. 그런데 김문수 주변의 참모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아니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김문수조차도 이미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전 정권과 관련된 자가 연락을 해서 수구려 달라라고 했을 때 수구려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그쪽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재명은 완벽하게 후보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걸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 잡는데 당권도 포기를 해버린다. 선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권성동과 권영세는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재미를 봤던 경험이죠. 사실상 권영세 그 위원장도 대표도
그동안은요, 당분간은 그동안 중앙정치에서는 사실 주목을 못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역시도 사실상 지역의 토호로서 이제 어떤 그 중앙정치에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떤 그냥 선수로서 어떤 자리를 뭐 해먹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윤석열 친윤들의 특징은요, 사실상 뿌리가 없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에서 오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줄 서가지고 새롭게 이제 권력을 탄생시켜서 해먹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정통성 YS 때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좌우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를 데리고 와서 또다시 이제 그 윤석열처럼 그 좌우지하고 싶은 그런 친윤들의 이미 한번 성공했던 그 삐에로 장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한덕수가 그렇게 그 대선 후보에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못 넣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필요한 거예요. 꼭두각시가 필요한 거죠. 왜? 당 안에서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유력한 그 다음 당권이나 다음 어쨌든 권력의 주체 아닙니까? 공천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이제 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날독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덕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대리인이자 자신들의 어떤 꼭두각시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